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시장 상황 짚어보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 상황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조금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좀 되돌리면서 이른바 기술적인 되돌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결국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연휴 주말간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영국하고 이 첫 번째 무역 협상이 도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이어졌는데, 사실 영국과의 협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별로 크게 이견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무역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휴 동안, 주말 동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뉴스 플로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트럼프 SNS에 올리는 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다 믿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말간 나온 뉴스는 미중 제네바 협상의 첫날에 많은 합의를 이뤘다.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지금 이틀째 무역 협상을 현재 11일 일요일 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 가능성까지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아마 내일이면 결과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싸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될 거다, 어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그 긴장, 그 다음에 어떤 충격과 공포를 딱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협상의 우선권을 갖고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구간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취임 이후에 한 2, 3월부터 특히나 4월 초에 그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가 가장 공포감을 극에 달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본다면, 그 이후로는 그러한 공포감들을 지렛대 삼아서 조금씩 어떤 협상의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조금 달래가면서 가는 듯한 모습들을 최근에 좀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한 것들을 좀 보면서 나름 참모들이 조금 조언을 많이 해줬던 게 아닌가. 특히 스콧 베센트 같이 이렇게 월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좀 조언을 해주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그 극한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트럼프가 수용을 하면서 약간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 않나라고 조금 저도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미중 협상이 완전한 결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협상을 진행할 때도 이번에 그 베센트 장관의 임무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그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무역 전쟁이 벌어졌었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에 차트를 보시면 사실 그 무역 협상이 타결됐던 거는 2020년 초입니다.
2020년 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때까지도 좀 긴장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여기구나, 여기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S&P 500이 거의 20% 정도 하락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19년도 초부터는 오히려 2020년 초 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V자의 급반등을 보여버려요. 제가 이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연준이 통화 정책 스탠스를 19년부터 이제 완화시켜준 부분인데, 아직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지난주 FOMC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도,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다음 금리 인하 시점도 현재로서는 6월보다 7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월 뭐 14일인가 7월 4일까지인가 지금 이 90일간의 무역협상이 이연됐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 실제 협상의 결과물을 나온 걸 보고, 지금처럼 뭐 상호관세 25%가 때려 맞고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협상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는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도 초반에 공포감이 반영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뒤로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모습에서, 이번에 미중 협상이 어떤 특별한 결과를 제시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양국의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된 형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관세율이 뭐 145%인데 뭐 조금이라도 낮아진 형태로 중간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제목에서 했던 게, 가상화폐 시장이 미중 협상 결과를 알고 있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주말 동안 가장 가격 변수 중에서 크게 움직인 게 바로 이 가상화폐 시장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주요 코인들의 가격 흐름을 좀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5월 8일부터 지금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가 5월 11일이니까 8일, 9일, 10일, 5월 8일이면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그동안에 조금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비트코인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나 5월 8일 이후로는 그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라던가 이런 알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 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의 위험 동화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 내에서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위험한 자산의 강세가 5월 8일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물론 그 이더리움 시장 내에서의 그 이벤트도 있었다고 해요. 뭐 저도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방송 가서 들으시고, 뭐 팩트라라고 하는 업그레이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그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약했다가 뭐 최근에 좀 강세가 두드러졌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 코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저는 이제 코인 시장을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보는데, 이 코인의 움직임이 지난 5월 8일부터 이렇게 급등세로 보였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이 코인 시장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약세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가장 위험 자산의 앞단에 있을 수 있는 코인, 그것도 알트코인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선제적인 배팅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내일 가면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충분히 커졌고, 만약에 그 기대가 크게 져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현재로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뭐 이 저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관을 이제 유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물가 지표를 확인하게 되는데, 13일 날 화요일 날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
지금 미국 물가의 전망이 보게 되면은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전월비가 0.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월비 0.3%좀 올라오는 부분. 다만 전체적으로 그 YOY 기준으로는 물가의 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고 요번 4월 물가도 아직은 좀 낮아지는, 그래서 뭐 연준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뭐 적어도 뭐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상황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저녁에 나올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정도 오늘 간단하게 시황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보내드렸고요. 5월 8일 이후에 가상화폐, 그중에서 특히 알트코인의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좀 미리 포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랄까 조금 생각들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듣는 입장에서 되게 안 듣기 싫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일요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제 시황을 좀 공유하고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의식 같은 그런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 좀 좋아질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